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요, 큰 대단원명이고요. 이 안에 이제 들어오는 짜잘한 단원명들이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에서 평면좌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네가 배우는 게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배우고요. 세 번째로 배우시는 게 원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네 번째로 배우시는 게 도형의 이동이요. 그다음 뭐 짜잘한 것들 해주면 뭐 자취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단원에서 네가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너가 도형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합성어가 뭔가 되게 낯설죠, 그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뭐지?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 열심히 도형 배웠습니다. 중2 때는 삼각형에 되게 관점을 맞춰서 배웠고요. 삼각형, 사각형, 그치? 중3 때는 원 배우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2 때 이런 삼각형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중3 때 원 이런 거 배웠는데, 그때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요, 이런 삼각형과 원을 어디서만 다뤘냐면 평면에서만 다뤘습니다. 평면. 그냥 면에서 다뤘어요, 그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이거를 배울 때 얘네를 이제 어디서 다루기 시작하냐면요, 좌표 평면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런 삼각형이나 원 또는 뭐 직선, 그 다음 점 이런 것들을요 다 여기서 다루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원, 그 다음에 직선, 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평면 좌표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서 다루고 너가 이걸 다루면서 얘네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구들이요. 그런 도구들을 배우는 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봐봐, 우리가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뭐야? 직선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배우시는 거고, 사각형의 방정식 이런 건 없지만 평면에 대표적으로 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직선을 배우고 그 다음 평면으로서 원방정식 배우는구나, 이렇게 학습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요. 그러면 점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직선이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존재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수직선상에서 존재할 때 좀 먼저 보겠습니다. 봐봐, 수직선상에서요, 이런 좌표들은 어떻게 부여가 되냐면 여기까지의 거리로 부여가 되죠, 그치? 그래서 원점까지의 거리고요, 얘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6 이렇게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어쨌든 이 점과 점인데, 점 P에서 점 Q까지의 거리가 뭐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상 뭘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선분 PQ의 길이를 물어본 거지. 우리가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수직선상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길이는 3입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가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쵸? 그럼 괜찮죠? 자, 그런데 좌표 평면상에서 그러면 만약에 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점 A인데 얘가 3,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B가 6,5라고 합시다. 그림은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이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당황스럽죠, 그치? 그냥 단순히 빼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해내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봐봐. 이 변을요,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점과 이 점의 뭐랑 똑같습니까? 좌표평면에서 수평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죠, 그치?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x좌표의 차이는 얼마야? 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의 거리니까 얘와 얘 y좌표의 거리죠, 그치? 얼마입니까, 그러면? 4잖아요, 그치? 그럼 3, 4고 얘는 얼마였던 겁니까? 5잖아요,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내가 이거 구해낼 수 있구나, 이거지, 지금. 근데 내가 매번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뭐 하자? 일반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일반적인 점이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요. 얘 똑같이 피타고라스 떠올립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면 이 거리는 뭐랑 똑같냐면 x좌표의 차이,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뭐랑 똑같냐면 얘와 얘의 y좌표의 차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셔야죠.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뭔지 내가 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면 d제곱은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의 합과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구하는 건 d제곱이 아니라 뭡니까? d잖아요. d. d는 뿔만데 한번 물어봅시다. 거리가 마이너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거리는 양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요놈의 양의 제곱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얘가 공식이고요. 당연히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치?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유도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 어렵죠? 유도하는 과정. 맞지? 그래서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PQ니까 PQ의 선분의 길이랑 똑같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너는 이걸 배움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구를 하나 배우신 거고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거기 방가로 1번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쓰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교과서나 그 다음에 너가 제일 쉬운 문항들 있죠.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고요. 밑줄 칠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 점에 대응하는 두 실수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구할 수 있는데, 뭐가 큰 값인지 뭐가 작은 값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 그치?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아래 밑줄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냥 빼버린 다음에 절대값 취해버리면 되죠. 그치? 뭐가 더 큰지 뭐가 작은지 모를 때는요. 그치? 그 다음에 어딨냐면 이 방가로 2번 아래요. 이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보입니까? 보이시죠? 네. 거기서 이제 밑줄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방금 봤듯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너가 구해낼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주어졌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페이지에 박스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그렇게 되고요.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 따로 외울 건 없죠. 그냥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예제 1번, 2번, 3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제 1번, 2번, 3번. 자, 예제 1번 먼저 봅시다. 봐봐. 두 점 사이에서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Q의 y좌표 좀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봐봐요. 상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요,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4,5니까 뭐 한 대략적으로 이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만 좀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Y축 위에 있는 점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답니까? 이렇게 같답니다. 맞아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점을 잡아줘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Y축 위의 점이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텐데, Y축 위의 점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X좌표가 죄다 뭐인 점들이야? 0인 점들이지. 그치? X좌표가 죄다 0인 점들이니까, 그럼 얘는 X좌표가 0이고 그 다음 Y좌표가 뭔지 모르겠어? K라고 할게. 괜찮아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그럼 봐봐. 쌤 이거 어디서 어디 빼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봐봐. X좌표의 차이잖아. 그치? 차이인데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맞지. 근데 뺀 다음에 뭐해?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럼 어디서 어디 빼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제곱되면서 양수 처리되니까. 그래서 그냥 얘에서 얘 뺀 게 1이니까 1의 제곱이고, 얘에서 얘 뺀 게 k-2의 제곱이니까 k-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차가 4고 4의 제곱, 그 다음에 5-k 제곱 이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값들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고, 어차피 루트는 내가 벗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에 뭐랑 뭐 한 거야? 요 안에 있는 값들이 같아줘야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이거 계산하는 거 잘 하셨거든?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계산해도 되는데, 올라와요. 여기. 봐봐. 계산해도 되는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봐봐. k-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이거 k-5의 제곱으로 바꿀게. k-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시험장에서요, 이걸 다 계산하셔도 되는데, 우리 이런 계산은 좀 알아보자. 봐봐. 얘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너 얘만 1로 넘기고 얘만 1로 넘길게. 1만. 그럼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 합차꼴이지. 합차꼴. 그럼 봐봐. 한번 써줄게. 처음이니까 k-2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가 얼마야? 15잖아 이렇게. 괜찮아 이거? 16 빼기 1이니까 15지. 그럼 잘 봐 이거. 합차가 얼마야? 2k 마이너스 7 얘가 합이지. 차가 얼마야? 얘에서 얘 뺀 거 3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였다? 15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 5고. 아 그럼 2k 마이너스 7이 얼마야 된다? 5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k는 얼마? 6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할 때 이렇게 제곱차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합차꼴 이용해가지고 계산 빠르게 할 수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똑똑이가 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봐봐. 똑똑한 학생이 와가지고, 쌤, 근데 잘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 상황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치? 아, 그러면 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를 지나겠어요? 얘를 지나겠죠. 그치?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에 뭘 구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Y절편 구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지. 그래서 쌤 저는 그럼 수직 이등분선 구하면 되겠네요 했을 때 맞아. 근데 아직 우리는 초점이 어디야? 점이잖아. 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할 거다? 직선에서 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미리 하냐면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을 싹 다 배우시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연결이 돼요. 연결돼갖고 나중에 이렇게 써먹게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 얘도 마찬가지. 점 A가 이렇게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점이래요. 그럼 봐봐. 이 점은 특이점이 있는데 어떤 특이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상향하는 이런 직선이고요. 그럼 봐봐 이제 너 이런 직선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봐봐. 요 말뜻이 뭐냐면요. Y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Y좌표는 X좌표에 얼마만큼을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만큼을 더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얼마? 3이지. 여기는 X좌표가 2면 Y좌표는 얼마야? 4잖아, 그치? 얘는 X좌표가 3이면 Y좌표가 얼마야? 5지. 맞아? 이런 느낌이라고 얘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그걸 뭐일 거냐면 X좌표가 A니까 Y좌표는 뭐였던 거야? X좌표보다 이만큼 더 큰 얘였던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취할 때 이런 느낌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봐봐, 어쨌든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문자 하나 줄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5의 제곱은 루트 C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A-4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루트 벗길 거잖아. 그치? 그럼 너 이제 안에 있는 거 이거 보고요. 봐봐. 이것도 너 시험장에서 계산하는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계산하는 게 너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얘에서 얘 뺄게. 그럼 얘가 A-2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이고 오른쪽 것도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지금 교차해서 뺐고요. 그럼 합차 바로 갈게요. 이게 둘의 합은 얼마냐면 2A 마이너스 6이고요. 차는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치? 그 다음 얘도요. 둘의 합은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6이고요. 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고 그럼 정리해주면 얘가 2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고 해서 6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B는 얼마? 1이었고요. 따라서 A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풀 때 계산이 이거 지금 완전 기본 문제라서 이 정도지. 이거 되게 많거든요, 계산량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네. 3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이요. 잘 적어 두시고요. 자, 봐봐요. 세 꼭지점의 좌표 줘놓고서요. 너한테 해달라는 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삼각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너가 두 가지 정보가 보통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각입니다. 각. 예를 들어서 세 내각이 싹 다 60도래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어디냐면 대수거든요.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공통수학 1에서는요. 삼각형을 판단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우 특수한 상태에서 탄젠트 값 물어보는 거 있죠. 탄젠트 기억나요? 그거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고난도 문제고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은 너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변의 길이에 대해서 너가 한번 살펴봐 이 얘기라고요. 그럼 봐봐. 얘가 일단
세 꼭지점의 좌표니까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지 하고 봤더니 5의 제곱에 1이니까 루트 26이잖아요. 그냥 암산하고 있는 거 너는 하시면 돼, 이거. 정보전사의 거리.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3에다가 2니까 루트 13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루트 13이잖아.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루트 13, 루트 13, 루트 26이잖아. 그치? 그럼 일단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다음 얘네 둘의 제곱의 얘잖아요. 그치? 그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거잖아. 그치? 근데 물론 명시해줘야죠. 뭐가 지금 빗변인지 명시해줘야 되니까 선분 AB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네가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너가 지금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너가 도형을 다루기 시작할 거고, 그거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 툴인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대입하고 진행하는 거 얘기했고, 계산 과정에서 조금 빠르게 하는 거, 요거 합착골 유도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이제 외심의 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별표 하나 하십시오. 외심의 좌표라는 게, 외심이야 많이 들어봤는데 외심의 좌표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그치?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너는 삼각형을 어디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지? 그 외심의 좌표가 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삼각형이 좌표평면상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얘 외심이 어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치? 그 좌표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외심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서, 네가 만약에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다면 교점 좌표 구하면 걔는 뭡니까? 외심의 좌표죠. 근데 지금은 포커스가 선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점에 있죠, 점.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로 똑같습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치? 그럼 너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세 점이 같으니까, 이 세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를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그 밑에 보시면 얘 있죠, 얘. 얘 좀 보겠습니다. 얘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 할게요, 여기.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요. 좌표평면에다 옮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대충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나한테 외심의 좌표 좀 구해달래요. 그 외심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라고 쓰고요, 임의의 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식 바로 쓸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1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고, 루트 안에 들어갔을 텐데 루트 벗깁시다.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5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뭐 나와요? a와 b에 대한 식 나오고요. 그치?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a와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죠. 그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외심의 좌표 구해달라고 하시면 3페이지 거기 위에 있죠. 3페이지 거기 위에 개처럼 그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밑줄 좀 치고 갈게요. 밑줄. 삼각형의 외심은요, 어디 갔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을 A,B라고 하면 PA랑 PB랑 PC랑 뭐합니까? 같은 거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규민이가 여기 앉아야겠는데? 지현이 옆에? 일로 와. 안 돼, 시끄러웠어. 오늘 어제 그제 시험 끝나가지고 못 온 친구들이 수요일로 지금 다 미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북적거립니다. 미안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봐봐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하는 게 뭐였냐면, 네가 기존에 다루었던 도형을 어디 위에 올리는 겁니까? 좌표평면 위에 올리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 한 변의 길이가 4래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봐봐. 너가 얘를 좌표평면 위에 올릴 건데,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 거냐면, 뭐 대략적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원점을 잡을게요. 여기. 그럼 봐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ABC에 대한 좌표가 설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죠.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얘를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좌표 부여해 볼게요. 그럼 봐봐.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A, B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뭐였을 거냐면 A 플러스 4, B고요.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요. 반띵 A 플러스 B, A 플러스 2, B 플러스 2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써놓으면 너 이거 이해 못하겠죠, 잘. 그치?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요. 원점을 여기다가 안 잡고 어디다 잡을 거냐면 정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을 여기에다 잡겠습니다. 중점에다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림 미안합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봐봐. 여기가 X축, Y축이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너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4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만큼 한 칸이 얼마인 거야? 2지. 그럼 이때는 얘가 좌표가 뭐가 돼? 2,0이 되죠. 얘는 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0이 되지. 얘는 이제 좌표가 뭐가 돼? 0,2 루트 3이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좌표 평면에다 올릴 때 원점을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계산량이 확 달라지죠. 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올릴 때 원점을 어디다 설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건 느껴지지. 그치? 그럼 원점을 어디다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대칭점이요. 대표적으로 중점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방금 중점에다 놨죠. 두 번째로 다각형의 꼭지점에다가 원점을 설정하시면 계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좌표를 이용하면 도형에 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공통수학 2에서 하는 거, 도형의 방정식은요. 아시겠죠? 그때 다음과 같이 점의 좌표가 간단해지도록 하면 편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옆에 화살표 좀 빼줄래요? 화살표 빼고요. 원점을 어디다 설정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원점을 어디다 설정할지에 대한 이야기고 대표적인 후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어디다? 대칭점이요. 두 번째가 어디? 다각형의 꼭지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지금 1번, 2번을 1번, 2번, 6번 봐봐요. 1번, 2번, 6번. 거기 보여요? 3페이지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등변 사다리꼴 보이죠? 그치? 1번, 2번, 6번은 대칭점에다 원점 잡은 상황이에요. 얘네들 지금. 중점에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다각형의 꼭지점에 원점 잡은 상황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원점을 어디다 잡는지에 따라서 좌표 부여가 확 달라지고 계산량이 확 줄어드는구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모든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중선 정리.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중선 정리. 그럼 이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처음 배울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처음 배우는 중선에 대한 공식인데, 자, 봐봐요. 삼각형 ABC 이렇게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중점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중선이라고 부르죠. 그치? 중선이라고 부르죠. 이 중선에 대한 정리인데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봐봐요. 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반띵된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요거의 합의 2배랑 똑같습니다. 요게 중선 정리 내용이거든요. 그럼 봐봐. 쌤 갑자기 뜬금없이 중선에 대한 정리는 왜 얘기합니까? 라고 하시면요.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너한테 이거 물어봐요. 증명해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증명하라 그러면 벌써 머리 아프죠. 근데 잘 봐. 내가 얘를 일단 증명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배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두 번째 좌표 평면에 어디다 올릴 때 원점이 중요하구나. 이거 두 가지 배웠죠. 이거 이용해서 내가 바로 증명해 볼게. 어떻냐면요. 얘가 중점이니까 얘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X축, Y축으로 잡을게요. 괜찮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A, B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같으니까 요 한 칸을 C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설정될 거냐면 C, 0이고요.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C, 0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이게 지금 얘죠. 그 다음에 AM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MC의 제곱은 C의 제곱이죠. 이거.
요거의 2배랑 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왼쪽에 정리하면 얘랑 얘 정리돼가지고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좌변이요. 우변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한테 좌표평면에다가 올려놓고 얘네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증명해줘. 얘가 포커스라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하고 이거 증명해봐 이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너가 원점을 제정신이 아니어서 여기다 잡아 이렇게. 이러면 계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해지겠죠? 얘는 지금 내가 여기 대칭점에다 잡아가지고 이 2개가 이렇게 사라진 거잖아. 중간항이. 이렇게 원점을 어디에 잡는지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중선 정리 있죠.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선분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 이거 있죠. 밑줄 쳐놓고요. 당연히 공식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예제 5번 먼저 해보십시오. 예제 5번. 주영이 이번에 박살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졸리지. 졸래? 3개 하나? 마침 딱 하나 남았네요. 자, 예제 5번 먼저 합시다. 예제 5번이요. 예제 5번 보니까요. 너한테 이 중선의 길이 좀 구해줘 이랬죠. 그치? 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너한테 딱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중선 정리고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절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170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럼 K이고 얘는 6이니까 K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몇 배? 2배라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럼 K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85니까 K는 얼마였겠습니까? 7이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중선의 길이가 7이었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별표인데 얘가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이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얘가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교차점이 있는데 교차로가 있는데 유찬이가요. 동쪽으로 4k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을 하겠대요.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요. 요 방향으로 갈 건데 요 방향으로 시속 얼마만큼을 가냐면 시속 2km로 간답니다. 얘가 유찬이. 그 다음에 서진이가요. 남쪽으로 3km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 북쪽 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시속 4km로 간답니다. 그럼 봐봐요. 얘네가 막 움직이면서 얘네 둘의 거리가 달라지고 있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네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거리가 달라지는데 언제가 그 거리가 최소야? 라고 묻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그거 밑줄 하나 쳐볼래요?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출발한 지 몇 시간 뒤야 이거지. 물어보는 게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야, 얘를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데 좌표 평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평면에서 얘를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치? 내가 뭐 할 거냐면요. 얘를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봐봐. 유찬이와 서진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건 사실상 선분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도형을 분석해달라는 이야기고 얘를 어디다 올리겠다?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겁니다. 맞지? 좌표평면 위에 올릴 건데 봐봐 어디를 원점에 잡을 건데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얘 생긴 것 자체가 그냥 뭐예요? 좌표평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요 얘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얘를 원점으로 잡을 거고 그럼 얘가 X축이 됐고 얘가 뭔 축이 된 거야? Y축이 된 거잖아요. 괜찮아 이거?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좌표평면에 올리고 나니까 유찬이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단위 제외하겠습니다. 4,0이죠. 좌표로요. 그 다음에 서진이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0,-3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t시간 뒤에 그러니까 몇 시간인지 물어봤으니까 얘가 t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야? 얘는 2t만큼 움직이죠. 얘는 t시간 동안 4t만큼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t시간 뒤에 유찬이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t만큼 움직여서
4 마이너스 2t 콤마 0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t시간 뒤에 서진이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위로 4t만큼 움직여서 0 콤마 마이너스 3 플러스 4t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t시간 뒤에 둘의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때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줘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좀 쓸게요. 얘가 이렇게 됐죠. 아 맞네? 네, 4t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t시간 뒤에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지금. t로 표현되죠 이렇게. 그럼 요 놈의 뭘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20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t 플러스 25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지. 야 얘가 최소일 때 t가 얼마야 이거잖아 지금. 얘가 최소일 때 t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t에 대한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죠.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언제가 최소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t가 얼마일 때? 대칭축인 꼭지점 x좌표 1일 때가 최소였던 거죠. 그치? 즉 얘네는 출발한 지 몇 시간 뒤에 둘의 차이가 최소가 된다? 아 차이래. 거리가 최소가 된다? 1시간 뒤. 맞습니까? 이 정도 문항이 4점짜리 문항이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가 내가 지금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에서 하는 게 명확하셔야 돼요. 네가 기존에 배웠던 도형에 대한 것들을 다 어디다 올려서 정리한다?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지금 18분입니다. 30분까지요. 잠깐 엎드려서 주무셨다가 또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네. 죽겠죠, 아주. 제가 지금 앞에서 한 거는 뭘 하셨냐면 그냥 일반적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접해평면에다가 다룰 때 원점을 어디에다 둘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점 이런 애들요. 중점. 기억납니까? 중점. 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내분점, 외분점은요. 사실상 평면좌표에서 가장 어렵게 내면 이 파트입니다. 오케이? 평면좌표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내면 이 파트고요. 여기는 아마 너가 제일 싫어했던 도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분점이 뭔데, 외분점이 뭔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직선상의 수직선을 먼저 가정할게요. 접해평면 말고요. 점 A가 이렇게 있고요. 점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점 A까지의 거리와 점 B까지의 거리가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 M 대 N. 이런 애들은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2가지가 있을 텐데 봐봐.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또 화가 안 들어오죠. 그치? 그래서 2대 3으로 2대 1로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자, 2대 1로 해봅시다. 이렇게. 괜찮죠? 네, 그럼 봐봐요.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몇 칸이란 이야기입니까? 1칸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쌤 이거 A까지의 거리가 2칸, B까지의 거리가 1칸, 요 점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또 어디 위에도 있냐면요. 선분 AB 위에 있기도 하지만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기도 할 겁니다. 그치? 그럼 봐봐. A까지의 거리가 2칸, B까지의 거리가 1칸인 점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분 AB를 2대 1로 분할하고 있구나 이거지. 그치? 분할하는데 선분 AB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선분 AB의 안쪽에서 분할한다. 그래서 얘를 선분 AB의 2대 1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요. 선분 AB를 2대 1로 분할하긴 하는데 얘는 선분 AB의 바깥에 있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분 AB의 2대 1 외분점이구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깥에서 분할하는 점. 바깥 외자예요. 안내자, 바깥 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5페이지 밑줄 좀요. 어디 있냐면 맨 위에 박스에 선분 AB에 대해서 선분 AP가 이렇게 읽혀야 돼요. A까지의 거리, 그치? A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선분 PB는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B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점 P가 M 대 N이 되는 점 P가
선분 AB 위에도 하나 있고요. 선분 AB 바깥에도 하나 있죠.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선분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한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분 P가 선분 AB, 다시. 점 P가 선분 AB가 아니라 선분 AB의 바깥에 있을 때. 그치? 바깥에 있을 때, 연장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분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점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얘도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 이렇게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자, 미리 얘기하지만 너 이거 대충 해봤던 친구들, 쌤 이거 좌표 공식 있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거 수학 그냥 박살나는 지름길입니다. 누가 공식을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이런 점들을 찍어낼 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 그 5페이지 아래 박스 보이시죠? 그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있을 텐데 첫 번째 줄이랑 미안해요. 맞네. 첫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요. 해보십시오. 이렇게 선분 AB 주어졌고요. 이때 선분 AB의 1대2 내분점 P 좀 찍어달랍니다. 그치? 얘 말뜻이 뭐냐면요. A까지의 거리가 몇 칸? 한 칸. B까지의 거리가 몇 칸? 두 칸인 점이지. 그치? 근데 내분점이니까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쉽게 말하면 선분 AB를 몇 칸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야. 일단 세 칸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지. 그치? 선분 AB 이렇게 세 칸으로 쪼갰죠? 그럼 A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두 칸인 지점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봐봐. 얘는 선분 BA의 1대2 내분점이면요. B까지의 거리가 한 칸, A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니까 세 칸으로 쪼갠 거 얘랑 똑같고요.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어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 맞습니까? 여기서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고 여기서 A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1대2 내분점이고요. 그 다음 선분 AB의 1대2 내분점 볼게요. 1대1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각각 한 칸이니까 얘를 두 칸으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얘는 선분 AB 위에 있겠죠. 내분점이니까 그 얘가 뭐였겠어요? 얘가 R이죠. 일단 BA의 1대1 내분점도 같죠? 그래서 1대1 내분점도 같으니까 얘는 이거지. 그치? 그리고 쉽게 말하면 1대1 내분점은 너가 익히 알고 있던 뭐랑 똑같습니까? 1대1 내분점은 중점이랑 똑같네요. 그치? 그래서 사실 중점은 뭐였다? 1대1 내분점이었던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내분점은 되게 쉽게 찍으시거든요. 그치? 이제 외분점을 좀 보겠습니다. 외분점을 조금 헷갈려들 하시는데 봐봐. 얘가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이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칸? 두 칸이죠. B까지의 거리는 몇 칸? 한 칸이잖아요. 그치? 그럼 외분점은요, 선분 AB의 연장선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연장선이 이쪽일 수도 있고요. 이쪽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A까지의 거리가 어때? 더 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 더 가까워? B에 가깝잖아. 그럼 B에 가까운 쪽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오른쪽이지? 맞습니까? 즉 P는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너 A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라는 이야기는 A와 B가 몇 칸 차이 난다는 이야기야? 한 칸 차이 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를 한 칸으로 쪼개고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온 거. 여기가 누구겠어? 얘가 P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까지의 거리가 두 칸,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고요. 바깥에서 지금 분할하고 계시니까 외분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선분 BA의 2대1 외분점이면요. BA의 2대1 외분점이면 B까지의 거리가 두 칸, A까지의 거리가 한 칸이니까 A에 더 가까워야 돼서 여기 있었겠지. 그치? 근데 둘의 차이가 한 칸 차이 나니까 얘 한 칸으로 쪼개고 한 칸 더 일로 온 게 누구겠습니까? 얘가 Q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이래요. 그럼 A까지의 거리가 한 칸, B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고 그럼 A에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었을 거고 A까지의 거리가 한 칸? 얘잖아. 얘랑 똑같네. 얘는 R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얘도요. BA의 1대2 외분점이면 B까지의 거리가 한 칸, A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니까 얘잖아요. 그냥 이거. S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선분 AB 이렇게 있고요. 선분 AB에 3대5 외분점 P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거 그려봐요. 두 번째. 선분 BA에 1대2 내분점 Q 찍어주시고요.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합시다. 두 개만 해보십시오.
1번 볼까요? 1번. 얘가 지금 A까지의 거리는 3칸이고요. B까지의 거리가 5칸이잖아요. 그치? 근데 연장선인데요. 연장선 위에 있겠죠. 외분점이니까. 그치? 근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A에 더 가깝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어디 쪽에 있었겠어요? A 쪽에 있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가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칸 차이 나잖아요. 그치? 그럼 선분 AB를 몇 칸으로 쪼개라고요? 이렇게 2칸으로 쪼개요.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가 5칸이니까 3칸 더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잖아. 그치? 그 여기가 뭐였겠습니까? 얘가 P였겠죠. 이렇게. 그럼 A까지의 거리가 3칸이고요. B까지의 거리가 5칸이잖아요. 그치? 이거 그려낼 줄 아셔야 돼, 이거. 바로바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선분 BA의 1대2 내분점이래요. 아, 너무 쉽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1칸, 여기까지의 거리가 2칸이니까 내분점이면 선분 BA를 합쳐서 몇 칸으로 쪼개라? 3칸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고 나면, 뭐 어디 갔어? 내분점 Q니까 B까지의 거리가 1칸이니까 여기죠. 맞습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찍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너가 할 게 뭐냐면,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치? 좌표요. 네. 지울게요, 이거. 네. 내분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내분점의 좌표라는 게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A. 일단 숫자를 먼저 하고 보여줄게요. 여기가 B. 뭘까? 8. 네. 자, 이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의 좌표 좀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수직선상에서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요. 그럼 봐봐. 야, 2대1 내분점이면 얘를 몇 칸으로 쪼개야 되냐면 이렇게 3칸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A까지의 거리가 2칸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6이잖아요. 6을 몇 칸으로 쪼갰습니까? 3칸으로 쪼갰죠. 그럼 한 칸이 얼마였겠어요? 2잖아요. 그럼 2만큼 와서 얘는 얼마였겠어요? 6이죠. 이렇게. 야, 이게 그냥 내분점 좌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귀찮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공식화를 좀 할 겁니다.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래서 봐봐요. 선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요.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합시다. M 대 N 내분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를 구하는 게 네가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A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B 아닙니다. B가 더 크잖아요. 지금. 그 얘는 B-X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M 대 N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MB-MX는 NX-NA고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X니까 한쪽으로 X 좀 몰게요. X 곱하기 M 플러스 N은 MB 플러스 NA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X는 얼마였던 겁니까?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죠. 그치? 요게 뭐다? 내분적 공식 좌표죠. 이렇게. 좌표 공식이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 야,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건 알겠는데 써먹기가 좀 힘들죠? 그럼 봐봐. 이거 빠르게 쓰는 거 알려줄게요. 봐봐. 첫 번째. 분할 비율 적어요. M 대 N 이거잖아. 그치? 적고요. M칸에 해당하는 게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A까지의 거리죠. 그럼 A 적어. 좌표 이렇게. 그 다음에 N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치? 적어. 자, 적어 놓고 나서요. 자, 요 사선을 기억해. 이렇게 사선을 곱할 거야. 이렇게. 자, 사선 곱할 건데 분모에는 분할 비율을 더해줘요. 분모에는 분할 비율을 더해줘.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둘이 곱한 거를 더해줘. 이게 뭐야? 내분점 좌표 공식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쌤, 외분점은요? 라고 하시면요. 외분점은 공식 증명 안 할게요. 좋을까봐. 마이너스예요. 이거 그냥. 아시겠죠? 내분점은 더하시고요. 외분점은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6페이지에 박스예요. 박스면.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 공식은 뭐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고요. 맞지? 중점은 1대1이니까 M과 N에 1 대입했으면 그 값 나오죠. 그치? 네. 그 다음 외분점은 뭐다?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부호만 달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요. 거기 7페이지 위에 어드바이스는 외분점 증명한 거거든요. 심심하면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네.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그거 단순히 공식 외우는 것도 있지만 네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시는 거 있죠, 그치? 네, 그래서 왼쪽이 내분점이고요, 오른쪽이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하라고요? 분할 비율 적어요. 분할 비율 적고 일단 그 비율까지 해당하는 좌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에 따라서 내분점이면 뭐 하는 거야? 더하고요. 외분점이면 뭐 하는 거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죠. 아니 쌤, 네가 아까 좌표 평면에서 다루겠다며 근데 왜 수직선만 봐? 이렇잖아요, 그치? 그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8페이지, 8페이지 일단 가고 와야겠네. 8페이지 일단 오십시오. 8페이지. 8페이지에 그 두 번째 어드바이스 있죠. 외분점의 방향, 별표입니다. 걔. 외분점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외분점이 어디 있어야 되지를 우리가 뭐로 판단했습니까? 어디에 더 가까이 있지로 판단했죠, 그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m이 n보다 더 크면요, 어디까지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B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치?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일 때 m이 더 크면 B까지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B 쪽에 있어야 되니까 밑줄, 점 B 쪽에 연장선 위에 있고, m이 n보다 작으면 a까지 거리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니까 a 쪽에 연장선 위에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맨 아래 어드바이스 별표 3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요 단원 공부하라고 하시면요, 쌤 저 이거 공식 다 알고요, 다 해요. 제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이건데 뭐냐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요, 좌표의 계산뿐만 아니라 선분이나 그 연장선의 실제 위치를 네가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요. 아시겠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연습시킬 거고요. 다음 페이지죠. 그럼 수직선의 내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아셨고요. 좌표 평면 위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서. 자, 이번엔 좌표 평면상에서요,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x1, y1이고요. 얘가 x2, y입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선분 PQ에 A라고 할까?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 좌표 좀 구해봐 짜시가 이랬단 말이야. 내분점 좌표 좀 구해봐 이랬다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말뜻이 이거잖아요. 선분 AB M 대 N 내분점이면 이거잖아요. 이거 M 대 N. 요 좌표 좀 구해달라고요. 그치? 근데 아까 수직선이랑은 조금 다르죠, 상황이. 근데 잘 봐요. 봐봐. 얘가요, 이런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뭡니까?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입니까? 빗변 B가 M 대 N이잖아요, 그치? 닮은 B가 M 대 N이죠. 그러면 이 밑변과 이 밑변도 닮은 B가 몇 대 몇입니까? M 대 N이잖아요. 근데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면 여기도 몇 대 몇이었겠다? M 대 N이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M이고 여기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죠, 여기.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요 점의 X좌표는요, 요 점의 X좌표는 네가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의 뭐랑 똑같습니까? X좌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는 네가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의 뭐랑 똑같습니까? Y좌표랑 똑같죠. 그럼 봐봐요. 위에 거 다 무시하고 얘만 봐봐.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직선에서 봤던 내분점이지 그냥. 얘도요. 요거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눕혀서 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야?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이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좌표 구해달라고 하면요, 그냥 X좌표 한번 쓰시고 아까 수직선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그대로 또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여기가 한번 해볼게. 자, 분할 비율 M, N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A까지가 X, M이었으니까 여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B까지가 N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 똑같이 이렇게 곱할 건데 내분점이니까 분할 비율 더하고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X좌표만 생각하면 MX2, NX1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뭐 한다? 그대로 한번 더하면 돼요, 내분점 공식. 얘가 MY2, NY1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 공식을 내가 굳이 유도할 게 없는 게 그냥 이걸 보니까 수직선상에서 그대로 한번 쓰고 또 그대로 한번 써서 각각 하나씩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외분점 좌표도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그러면 외분점은 저기 없네. 외분점은 그냥 구호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보시면요,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어딨냐면 수직선에서 맨 위에
수직선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요. 좌표평면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보자고 했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보셨잖아요? 그럼 밑줄. 좌표평면에서 X좌표와 Y좌표의 역할은 서로 독립적이어서요. 각각의 좌표에 대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 쓰시면 된다고요. 수직선에서 배웠던 거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그냥 한 번씩 쓰시면 된다고요. 두 번.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 보시면 내분점 좌표 공식이 그렇게 생겼고요. 2번 보시면 외분점 좌표 공식이 그렇게 생겼죠. 그치? 중간에 부호는 다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증명한 거 적어놨고요. 한번 보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닮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근데 이게 이 내용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좌표평면에다가 올려다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까먹었잖아요. 너 까먹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 나올 때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적어놨는데 이걸 그냥 한 번 싹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문제 나올 때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대표적으로 11페이지에 그 어드바이스 그거 하나만 좀 볼까요? 11페이지. 그 삼각형의 넓이비 있죠. 그 별표 하나만 좀 쳐봐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과 굉장히 관련 많거든요. 이쪽이. 1번 보시면요. 이거죠. 평행선과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삼각형 볼래요? 걔 지금 밑변 똑같죠?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죠?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네요. 그치? 얘는 넓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요. 그치? 이것이 괜찮죠? 2번 봐봐요. 높이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변비랑 똑같겠죠. 오른쪽 보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아래 각의 이등분선 보입니까? 그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옆에 좀 적을래요? 3번의 옆에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그거 중학교 2-2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쵸? 네, 이것도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얘도 비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을 먼저 보십시오. 자, 6번 보시면요. 너한테 지금 이거 구해달라잖아요. 결국에 뭘 구해달라는 이야기냐면 비율 구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선분 AQ의 길이와 선분 BQ의 길이가 몇 배게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근데 이거 좌표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요. 상태를 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선분 AB에 막 그릴게요. 선분 AB 3대1 내분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4칸으로 쪼개야 되죠. 이렇게. 맞지? 그럼 A까지의 거리가 3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1칸이니까 P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분 PB의 2대1 외분점이면 B까지 더 가까이 있으니까 Q는 이쪽에 있었을 거고요. P와 B가 1칸 차이 나니까 여기서 1칸 그대로 있고 1칸 더 오면 되네요. 여기가 Q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야,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정확한 길이는 모르지만 상대적인 거리는 알 수 있는데 봐봐. A에서부터 Q까지가 몇 칸입니까? 5칸이죠. 5칸. 그 한 칸의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분모는 5A고요. BQ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 한 칸이잖아요. 그치? 한 칸이니까 A죠. 이렇게. 아, 그래서 얘는 비율이 얼마였다? 5분의 1이었구나 이거죠. 그치? 그래서 네가 단순히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요. 아시겠죠? 그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7번도 마찬가지. 그래도 공식은 한번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 한번 점검은 하셔야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3분 AB의 2대1 내분점이래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분할 비율 일단 적어. 1 적었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게 A까지니까 A의 좌표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게 B까지니까 B의 좌표 적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치? 자, 그럼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분할 비율 더하시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거 X좌표, Y좌표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10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9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2 더하기 1분의 Y좌표는 마이너스 10에다가 4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3, 마이너스 2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2여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은 6 플러스 K고요. 아, 그럼 K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8이구나 이거죠 지금. 됐죠? 그 다음 8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8번. 자, 봐봐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친구 있을 겁니다. 쌤, 이거 선분 AB의 1대1 내분점 좌표 구하고 2대1 외분점 좌표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계산량 많고요. 유리수 나오면 계산하기 싫습니다. 또 그치? 맞아요. 계산 공식 할 때마다 되게 힘들잖아요. 그치?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위치를 적어. 얘가 지금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이니까 3칸으로 쪼개요. 이렇게.
그럼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이면 A까지의 거리가 한 칸인 거니까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요? P잖아요, P. 그 다음에 선분 뭐라고 돼 있죠?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죠. 2대1. 그러면은 B까지의 거리 더 가까우니까 어디 있을 거냐면 B 쪽에 있겠죠, 여기, 그치? 그 다음에 A와 B가 한 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에서 여기가 뭐였겠습니까? 얘가 Q죠. 맞아요? 그럼 봐봐요. 요 지금 핑크색 한 칸이 초록색 몇 칸이랑 똑같습니까? 세 칸이랑 똑같죠. 그리고 지금 핑크색 한 칸이니까 요 초록색 세 칸이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선분 PQ의 뭐야? 길이지. 그치? 근데 봐봐. 요거 지금 선분 PQ가 잘 보니까 초록색 몇 칸이야?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칸, 그치? 5칸이고요. 나한테 이거 초록색 한 칸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초록색 한 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굳이 얘네 좌표 구할 것도 없이 봐봐. A랑 B까지의 거리가 초록색 몇 칸인 거야? 3칸이지. A랑 B까지의 거리가 초록색 3칸이잖아, 그치? 그럼 A랑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80이고 이게 얼마인 거야? 3K잖아. 맞아? 아,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에다가 얼마만큼 곱한 거야? 3분의 5만큼 곱한 거지, 그치? 그러면 3분의 5 곱하기 루트 180이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루트 9잖아요? 루트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9가 들어가서 얘는 5 루트 20이지, 이렇게. 그리고 나올 거 나오면 얼마였던 거야? 10 루트 5잖아, 그치? 맞아? 이게 지금 뭐였단 이야기야? A지, A. 근데 얘를 뭐 해달래? 제곱해달라며. 얼마? 500이죠, 500. 그래서 내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를 네가 하나씩 다 계산하려고 하시면요, 생각보다 계산 늘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상황 파악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잘 적어두시고. 자, 볼게요. 9번 보니까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인데요, 얘네를 지금 좌표평면에다 올려다가 분석을 좀 해달래요, 그치? 얘가 지금 0,6이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좌표를 올려놓고요, 좌표 부여해놨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그치? 자, 이랬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면 A, B가 얼마게 이거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치? 근데 잘 봐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 얘랑 평행했을 거고 얘랑 얘도 평행했겠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직선끼리 평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뭐하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선생님, 기울기 구해서 접근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자, 맞아요, 맞는데 여기 지금 포커스가 선이 아니고 점이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 말고요. 그럼 봐봐, 얘가 또 평행사변형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어떻습니까? 대각선이 서로 반띵하죠. 이렇게 서로 반띵되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요, 마주보는 두 점의 1대1 내분점, 즉 뭐가 똑같다? 중점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둘의 중점이 이거고요, 둘의 중점이 이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식 바로 적을게요. 요 둘의 중점은 얼마냐면 2분의 0 더하기 7, 2분의 6 더하기 5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둘의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였다? 1이구나. 그 다음에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였다? 13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습니까? 1, 13이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 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대각선이 서로 반띵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마주보는 두 점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평균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게 7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한 게 7이어야 돼서 A는 얼마? 1. 이렇게 둘이 Y좌표 더한 게 11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야 되는 게 11이어야 돼서 얘는 얼마? 13이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런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다 성립하겠네요. 맞아요? 그치? 이런 것들 봐봐. 너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성질들을 지금 뭐 한 거야? 좌표평면 위에 올려다가 여기서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 네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계속 하게 될 거라고. 이런 짓을요. 아시겠죠? 그걸 하기 위한 툴들을 배운 거고 네가 지금 뭐 한 거다? 그 툴에 대한 거는 점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했다고, 오늘. 아시겠지? 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오십시오.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15페이지까지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한 장 반 남. 자, 뒤에 오셔가지고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얘도 워딩이 조금 낯섭니다. 뭐냐면 무게중심이면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야 싶잖아요. 그치? 근데 뭐다? 너는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얘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얘가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좌표평면에다 올렸다고 할게요. 좌표측 얘가 이렇게 일반적인 좌표 이렇게 설정할게요. 이거 설정할 건데, 자, 무게중심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중선 이렇게 부르죠. 그치? 근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그리냐면 중선의 뭡니까? 교점이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게중심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 쓸 때 뭐라고 써요? G 이렇게 쓰죠. 그치?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질 하나가 뭐냐면요. 무게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2면 중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1이지. 2대1. 기억납니까 이거? 야,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이 관점에서 보니까 얘가 점 A와 중점 A의 몇 대 몇 내분점입니까? 2대1 내분점이네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내가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잘 봐. 요 중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얘가 지금 M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일 거야. 내가 무게중심 좌표 구해볼게. 그럼 얘는 여기 2대1이니까 분할비를 적어. 2, 1. 2까지 해당하는 게 A 좌표니까 X1, Y1. 그 다음 여기는 M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Y2,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요. 자, 내분점 좌표 구해봅시다. 이렇게 곱한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x2 더하기 x3이잖아. 그치? 이렇게 곱하면 x1이니까 얘는 이거지. 자, 마찬가지로 y좌표도요.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y2 더하기 y3이고 이렇게 곱하면 y1이니까 얘는 이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무게중심 좌표 구해보니까 얘가 이거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무게중심 좌표를 잘 한번 뜯어볼게. 잘 봐. 그럼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인데 야 이거 잘 봐봐. 이거 말뜻이 뭐냐면 이거 x좌표에 뭐야? x좌표에 삼각형의 꼭지점에 세 꼭지점의 x좌표에 뭐 한 거야 지금? 평균. 그래, 평균 구한 거지. 얘도요. 삼각형의 꼭지점의 y좌표에 뭐 한 거야? 평균 구한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결국 뭐다? 꼭지점의 평균이구나 이거지 지금.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평균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13페이지 보시면요. 좌표평면 위에 왜 2점이죠? 3점으로 바꿔주세요. 거기 오타 있네요. 좌표평면 위에 3점.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13페이지 아래 어드바이스 있죠? 무게중심의 성질. 까먹으셨을까봐 넣어놨는데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겠죠? 자, 1번 뭐냐면 세 중선에 의해서 분할된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죄다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2대 1로 내분하죠. 맞습니까?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로 오시면요. 그 어드바이스 하나 별표 좀 할래요? 이거 지울게요. 네. 이제 수학자들이 좀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에다 다루기 시작한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이런 해석기하를 쓰는 게 몇백 년 안 됐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짓을 해봅니다. 어떤 짓을 또 해봤냐면 대표적으로 이거 대충 그림 그립시다. 얘가 x1, y1이고 x2, y2고요. x3, y3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삼각형 내부에 한 점 찍어볼게. 아무 때나 여기다 찍을게. 이렇게. 오케이? 내부에 이렇게 한 점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꼭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꼭점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꼭점까지의 거리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죠. 잘 봐. 이 점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거리가 달라질 거 아니야. 꼭점까지의 거리가. 그런데 그때 말이야. 그때 요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딜까를 고민해 봅니다. 요게 각 꼭점까지의 거리의 합에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이 어딜까를 고민을 해보고요. 요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봐봐. 아니 증명 한번 하긴 할게요. 봐봐. 얘가요. 요 P가 뭔지 모르겠어. 일반적인 점 A, B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바로 적을게요. A-X1의 제곱 더하기 B-Y1의 제곱, A-X2의 제곱 더하기 B-Y2의 제곱 더하기 A-X3의 제곱 더하기 B-Y3의 제곱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정리 좀 할게. 봐봐 A끼리 하나 둘 셋 있는데 얘 정리해주면 3A 제곱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A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거고 얘랑 얘 정리해주면 3B 제곱 마이너스 2 Y1 Y2 Y3 B에다가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이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 너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얘가 최소가 될 때 A와 B가 뭐지 이거지? 봐봐 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봐봐 이거 예. 이거 A에 대한 몇 차 함수야? 이거 A에 대한 몇 차야? 2차잖아. 아래로 볼록한 이런 A에 대한 2차고 이거 대칭축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치? 마이너스 6분의 이거니까 뭐야? A가 얼마일 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이거지. 이때 최소잖아. 얘도 봐봐 얘 아래로 볼록한 B에 대한 2차 함수고 얘도 대칭축이 B가 얼마일 때?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 때가 최소인 거지 지금. 대칭축이 이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A는 뭐일 때? X좌표의 평균. B도 뭐일 때? Y좌표의 평균일 때지. 즉 요거를 최소로 만들어버리는 P는 어디 위에 있다? P는 뭐다? 무게중심이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문제에서 꽤 물어본다고. 너한테 이거를 유도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무게중심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밑줄요. 어디 냈냐면 어드바이스에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요. 요거를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점 P는 뭐다? 무게중심입니다. 오케이?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요거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10번, 11번, 12번까지 하고요.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예제 10번 먼저 봅시다. 예제 10번이요. 꼭지점 좌표가 1,-2고요. 하나가. 그 다음에 BC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둘의 중점이 -2,4입니다. 쌤 이거 그림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요. 일단 그냥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만 파악하려고 그린 거라서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림은 아닙니다. 나 지금 좌표 설정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나한테 얘 무게중심을 구해달래요. 그 무게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2대1 내분점이잖아요. 얘네 둘에. 그럼 구하시면 되죠.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 생각도 좀 해볼게. 봐봐. 야 있잖아. 요 중점이 -2라는 거는 이 -2,4라는 거는 B와 C의 X좌표의 합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 그렇지. 그럼 얘까지 합해지면 얼마야? -3이지. 그럼 평균이 마이너스 얼마야? 1이지. 그 다음 봐봐. Y좌표의 합이 얼마야? 8. 얘까지 더해지면 6. 평균 얼마? 2. 네, 무게중심.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2대1 내분점의 좌표로 네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다?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죠. 얘 중점의 상식 이용하셔가지고 또 그치? 네. 자 11번도 볼게요. 11번. 이제 문제에서 지금 밑줄 좀 쳐봐봐요. 말 뜻이 뭐냐면 해석이 이거죠. 그거 어딨냐면 ABC에서요. 밑줄 변 AP의 중점을 P, 변 BC의 중점을 Q, 변 CA의 중점을 R이라고 했을 때 그 중점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달라는 거죠. 그치? 그럼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을 때 얘의 중점, 얘의 중점, 얘의 중점을 이렇게 이으라고요.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지는 무게중심이 뭐게 이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얼핏 보니까요. 요 핑크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흰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뭔가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요. 봐봐. 얘가 어떻냐면요. 무게중심이니까 요거 X좌표만 볼게요. X좌표. 얘가 지금 중점이니까 얘는 X좌표가 이거였겠죠. 이렇게. 얘는요. 얘 X좌표 어떻게 됩니까? 요 둘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얘는요, 요 둘의 x좌표의 이 둘의 중점이니까 x좌표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요 핑크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얘와 얘의 뭐랑 똑같습니까? 평균과 똑같죠. 그 얘네들 다 더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얘의 무게중심과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지. 똑같잖아요. 이렇게 3개 더한 것도 x1, x2, x3이고요. 이렇게 3개 더한 것도 x1, x2, x3이죠. 안 변한다고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그래서 너가 결론 내릴 수 있죠.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점을 각각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PQR인데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뭐랑 똑같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평균 내면 2,6이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12번. 별표 하나 하시고요.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 있던데. 이거 고덕중에서 예전에 중학생들한테 이 프린트를 줬었거든요. 이 문제 그대로요. 그랬을 때 선행했던 애들은 야, 이거 평균 내면 돼,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봐요. 얘가 오늘 배웠던 그 관점으로 볼게요. 얘는 좌표 평면을 제대로 설정하진 않았고요. 어떤 것만 지금 설정해 놓으신 거냐면 X축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Y축은 없습니다. 그럼 X축만 설정을 해놨으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수선거리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로 주어졌지? 6. 얘도 이만큼이 24. 얘가 이만큼이 10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이 점들의 뭐는 모르겠냐면 X좌표는 모르겠어요. 근데 X축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얘의 뭐가 주어진 상황과 마찬가지야? Y좌표죠. 얘의 Y좌표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이지. 얘의 Y좌표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4라는 이야기잖아. 맞아? 얘의 Y좌표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0이지, 이거. A의 Y좌표는, 그치? 이런 상황이고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무게중심의 그럼 Y좌표는 뭐였겠어? 얘네 평균 낸 거 3분의 40이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도 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이게 얼마였겠습니까? 3분의 40이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때는 너한테 뭘 요구했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2대1 내분점 해가지고 그 닮음 이용해갖고 풀어내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치? 그 당시에는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그치?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이거 뒤에 보세요. 16페이지. 이거 갖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16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이제 뭡니까? 그 수업 때 진행하는 문제 있죠. 이 개념서랑 붙여놨어요. 그래서 해당 단원별로 개념서 붙여놨으니까요. 숙제하실 때 한번 보고 하십시오. 아니면 모르겠으면 바로 찾아보시고 앞으로 넘기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숙제를 좀 줄게요.